11월 4일 금요일 통영해양스포츠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종빈입니다. 자,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벌써 16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곳 통영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 옆에는 국제외항요트연맹 ORC 계측관이신 이준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대회가 출발을 했고 오늘 이제 본 경기가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등록과 계측 안전 검사가 이루어졌고 예. 오늘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종목이 이제 ORC 1, 2 그리고 J24와 J70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는 ORC 1과 2 그리고 J24 선수들도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 배들의 정말 매력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예. 이번 대회도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J70이라는 종목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ORC 종목에서도 한동안 비키라의 독주가 있었는데 비키라의 독주를 좀 견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들이 좀 생겼다는 점에서 작년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또 이 비키라라는 팀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팀이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대회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예. 과연 어느 팀이 이 독주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딘소라고 하는 63피트 배가 비키라하고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배가 이번에 이제 처녀 출전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떻게 지금 크루들이 제기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비키라의 독주를 막느냐 아니면 역시 금년에도 비키라가 독주를 하느냐라는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팀들도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 출전을 하게 됐고 하지만 앞선 이제 기록들에서 말해주는 그런 또 강함이 있는 팀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예, 200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16년째입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이 대회가 정말 뭐 이어질 수 있었던 점들은 바로 이 여러 가지 협회에서 또 신경 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순신 대회가 16회를 맞았고요. 예. 봄에 부산에서 하는 이제 부산 슈퍼컵 같은 경우가 15회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그리고 통영 여기에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회를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 경상남도 통영시 이 한산해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소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또 그 장소이죠. 예, 맞습니다. 더 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번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본 경기를 갖게 되는 첫 번째 날이 되겠고 대회 시작은 어제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록과 계측 안전 검사가 어제 이루어졌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OR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탈 경기, 연안 경기라고 했어요. 좀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그 경기가 되겠고 내일은 이제 인쇼 경기 해가지고 풍상풍하 마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개 클래스의 경기가 치러지겠는데요. ORC 1, 2로 나뉘게 되겠고 J24와 J70 이제 이 경기를 시청하실 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크게 ORC와 J24, J70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통 그 클래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스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J24 클래스, J70 클래스, 그다음에 ORC 클래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세 개로 일단 종목이 나눠지고 ORC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빠른 배 그리고 느린 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빠른 배들은 ORC 1, 그다음에 조금 느린 배들은 ORC 2 그렇게 종목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 이제 선수들이 오고 가게 되는 이 코스를 보고 계신데요. 세 가지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북선 코스와 하객진 코스 그리고 이순신 코스인데 이 거북선 코스는 J24와 J70을 뛰는 선수들이 이제 좀 누비게 되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J24와 J70이 경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하객진 코스와 또 이순신 코스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객진 코스가 이 ORC 이 원투를 소화하게 되는 선수들이 또 다녀야 하는 이 길목인데 좀 코스가 깁니다. 예, 맞습니다. 하객진 코스는 멀리 가는 경기를 하는 그 코스가 되겠죠. 경기 길이가 한 30km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순신 코스는 이제 ORC1과 ORC2가 이제 인쇼 경기를 하는 그런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바다 위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친다는 점, 물론 선수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이겠지만 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좀 안전이 더더욱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이번 대회를 치르는 선수들이 부디 아무런 탈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앞서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줄 이명은 아나운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 통영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통영의 날씨는 11도로 정말 가을 아침답지 않게 굉장히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매년 이 대회장에 오면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그 대회가 아니라 마치 축제 분위기와 같은 현장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이 분위기와 아주 알맞는 그런 나들이 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통영의 바람은 북북 동풍의 바람이 초속 5.4m로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우리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 모터도 없이 바람을 이용해서 역동적인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처럼 맑은 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부디 선수들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아주 준비한 멋진 경기 펼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전문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ORC 클래스 경기는 물론 우리 전문 동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24 경기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는 경기죠. 바로 제70 경기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중계방송 보시면서 아직 요트 매력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저희와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아나운서 임여은이었습니다. 네, 임영은 아나운서가 바로 이곳 현장의 좀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제 풍속이 6m/s였습니다. 좀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바람이 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일단은 뭐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경기하기에 아주 좋은 바람이죠. 그렇죠. 선수들이 사실 이 바람이라는 게 자연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참 이 경기 당일에 잔잔하고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를 치르는 첫날에는 또 좋은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6m/s면 한 12노트 정도의 바람이 되는데 약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지도 않고 해서 경기하기에는 딱 좋은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좀 생소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순수 바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경기잖아요. 이 동력이라든지 뭐 노를 젓는다든지 이런 종목이 아닌 순수 바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 매력이 더해진다라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다음에 물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좋은 경관들. 그리고 같이 배를 타는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아주 매력이 있는 스포츠죠. 실제로 이 선수들도 이 항해를 하면서 섬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캠핑을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일링 요트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에 들어가서 하루 지내시기도 하고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시죠. 그렇습니다. 통영이 그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서울 쪽에서 수도권 쪽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죠. 자, 일단 뭐 ORC 1 클래스에 참가를 하게 되는 이 팀
예. 보트명과 그리고 스키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죠. 비키라의 김태정 스키퍼의 이름도 확인할 수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5년 정도 계속 연속으로 지금 우승을 하고 있는데 예. 금년에도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닝메이트가 그렇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회 대회까지 11회 대회를 시작으로 5번 연속 우승을 했던 비키라의 김태정 스키퍼고요. 예. 그리고 또 10회는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위권의 기록을 계속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입증하려 하고 있는 비키라의 상황이 되겠고, 올해 8월에 있었던 이 2022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에서도 ORC 원부분 1위를 차지했던 예, 맞습니다. 팀이었습니다. 남해안 얼마 전에 있었던 남해안 대회에서도 1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남해안 대회는 여수에서 통영, 다시 통영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예, 그때도 비키라 팀이 우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딘소의 이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크호스로 꼽히는 팀이고요. 첫 출전. 예. 그리고 또 이 에드워드 2의 김재길 스키퍼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뭐 피닉스, 제주, 그리고 이 에이스 팀도 또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예. 블루퀸 2, 아이디드잇, 아프로블루,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평택 엔젤스까지가 ORC 1 종목에 참가를 하는 팀 10팀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비키라 팀을 뒤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뭐 딘소, 예. 첫 출전이라서 이 배가 어느 정도의 기량을 나타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딘소라든지 안 그러면 평택 엔젤스 같은 예. 경우에도 사실 복병입니다. 그렇죠. 예. 평택 엔젤스는 비키라 팀과 같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 서로 이제 친합니다. 또 친하기는 해도 경기에서는 그렇죠. 봐주는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이 평택 엔젤스는 올해 7월에 부안에서 있었던 이 제7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에서 예. ORC 부분 우승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평택 엔젤스는 부안에서 있었던 새만금컵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10개의 팀이 ORC 1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 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천천히 예.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제 ORC 2의 이름도 나와 있었는데요. 블랙펄을 시작으로 여근호, 그리고 앞으로만, 네이비퀸, 블루피카소, 팀 창원, 알로하, 님파, 에드아스트라, 그리고 팀 용인, 702 요트팀, 그리고 아미고, 폴라리스까지 12개 팀이 ORC 클래스 2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ORC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ORC 1보다는 조금 이제 느린 배들이죠. 예. 예, 느린 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ORC 2에서도 이제 25번 바우 넘버를 달고 있는 블루 피카소라든지 예. 안 그러면 23번 앞으로만, 그리고 21번 블랙펄, 그다음에 31번, 32번 같은 팀들이 사실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들이 또 계속해서 이번 이순신배 16회 대회까지 오는 동안 계속 또 참가를 이어왔던 팀들이 대다수였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나름의 성적을 거두었던 팀들이 올해도 역시 또 예.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24 클래스의 팀 선수들도 있는데 예. 바로 앞쪽에 보였던 선수들이 바로 팀 레이디스, 예. 그리고 그 이어서 ES팀, 팀 노너스, 팀 충무, 썸머 산타, 팀 처용, 팀 사랑해, 예. 그리고 팀 발키스, 룰루랄라까지 9개 팀이 제24 클래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 레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렇죠. 팀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그 ES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화여대 오비 팀들로 구성이 된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9개 팀이 제24 클래스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제70 클래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처음 확인해 볼 수 있는 선수들, 또 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J70 클래스가 이번 그 이순신 대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종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중에서 지금 아주 이 J70 클래스가 박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13번 팀 몬순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팀인데요. 예. 이 팀 같은 경우는 그 스키퍼라든지 선수들이 그 아주 그 기량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예. 그다음에 SSL 리그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 또 지금 결승에 진출을 한 예, 아주 강력한 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팀들이 한 3팀 정도가 지금 J70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J70 경기가 아주 박진감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팀 타이라든지 팀 몬순 그리고 이제 뭐 KSA, UMT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참가를 하는 팀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이제 팀들이 지금 와 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KSA, U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팀이 지금 싱가폴 예, 팀으로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싱가폴 팀인데 여기는 지금 이 싱가폴 협회, 예, 싱가폴 협회 임원이 지금 다 있는 걸로, 예, 스키퍼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팀이 저희가 중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던 예. 바로 계속해서 이 파죽지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키라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세일을 펼쳐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람을 90도 정도에서 받고 있는 그렇죠. 리치 정도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인과 집 세일 그리고 스피네커까지 다 펼쳐가지고 지금 바람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세일을 3장을 다 펼쳤고 네. 지금 역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가가지고 지금 타이 추종을 뿌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이 요트가 잡히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저 세일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세일의 용도가 크게 나누면 이제 풍상 범주를 하게 되는 세일과 예. 풍하 범주를 하게 되는 세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처럼 파란색 스피네커는 풍하 범주를 그렇죠. 할 때 사용하는 세일이 되고요. 예. 파란색 스피네커 같은 경우는 풍상 범주를 할 때는 사용하기가 힘든 세일이죠. 예. 저 스피네커를 펼치게 되면서 순풍으로 이제 러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피지 않는 제3의 닷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겠습니다. 제3의 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용어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풍상범주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람의 역방향으로 좀 이동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예. 풍하범주가 이동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 예. 바람을 등지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예.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풍상 범주 같은 경우는 내가 바람을 정면에서 맞고 바람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풍하 범주 같은 경우는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바람이 이제 오는 상황이고요. 예. 보통 바람 방향하고 파도 방향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파도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풍상 범주 같은 경우는 바람을 맞는 동시에 파도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죠. 그렇죠. 바람도 세지고요. 예. 풍하 범주 같은 경우는 파도도 뒤에서 오고 바람도 뒤에서 오고 나도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약해지면서요. 그 다음에 파도도 뒤에서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수월하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이 요트를 잘 모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람과 그러면 등을 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선수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선수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곳까지 어떻게 가는 게 어느 코스로 가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전략을 짜게 되죠. 예. 그리고 그 해상에 나가가지고 바람 상황이라든지 파도 상황, 조류 상황 이런 거를 모두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빠른가라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이 구간을 좀 지나는 요트들이 저렇게 이제 스피네커를 펼친 걸 보니 지금 이 바람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거의 뭐 일치한다 좀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마 풍하 범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수들이 오고 가는 이 코스가 좀 아무래도 좀 장거리 코스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 예. 여러 가지 좀 전략적 선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ORC 1, 2 같은 경우는 오늘 장거리 시합 같은 경우에는 각 배들이 레이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저 거리를 알게 되면 이 경기를 뭐 몇 초, 뭐 몇 분 만에 우리가 이걸 피니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 배도 몇 분, 몇 초 안에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선두의 선배는 뒤에 배가 우리 배하고 얼마 정도 거리가 벌어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예. 저 배를 못 따라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 요트에 올라 있는 이 선원들의 역할이 다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팀명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바라봤던 이름들이 바로 이 스키퍼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스키퍼는 이제 배 위의 모든 크루들을 다 이제 총괄을 하죠. 예. 작전도 짜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일을 조절하는 트리머들하고도 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책임감이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의 안전하고도 이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키퍼의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참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을 드렸던 스키퍼, 예. 총책임자이자 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바우맨과 트리머라는 역할도 있는데요. 예. 이제 바우맨이 이제 집세일을 좀 관리 운영하는데 예. 이제 메인 세일과 집세일이 있는데 그 집세일이 이제 좀 방향을 좀 전환하는데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집세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풍상범주, 예. 풍상범주에서 이제 배의 사실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세일에서 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세일이 이제 풍상범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배 포지션 중에서 이제 그 마스트 앞쪽을 전부 담당을 하는 사람이 바우맨이죠. 그렇죠. 바우맨이고 상대방 위치도 바우맨이 확인하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바우맨이 확인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스타트라든지 피니시를 할 때 상대 배하고 우리 배하고의 뭐 위치, 관계, 그다음에 규칙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상황 판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우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스키퍼와 바우맨이고 두 사람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아야 됩니다. 예. 그게 그 경기 결과를 거의 좌우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트리머도 사실 또 이 둘을 도와서 예. 이 하나 사실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또 팀 스포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손발이 잘 맞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뭐 그 재미있게 지내는 팀들은 뭐 같이 술도 자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손 크루들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화롭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아주 순조롭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날씨가 나빠졌을 때 악천후 때 이 크루들이 손발이 잘 맞냐 안 맞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안전하고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물론 경기의 순위를 위해서도 이 팀원들의 손발이 맞는 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ORC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제 이 ORC가 이제 이 보고 계신 이 선박들이 ORC 종목에 이제 쓰이는 선박들이고, 예. 규정에 따라 1에서 3까지 좀 나뉜다고 합니다. ORC는 옵쇼어 레이싱 컨그레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예. 영국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팅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계측이라든지 이걸 하는 본부가 또 있는데 그 본부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레이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레이팅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ORC고 하나는 IRC입니다. 예. 그래서 IRC 같은 경우도 그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레이팅 계산을 한다든지 예. 계측하고 관련된 그 레이팅 오피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팅 사무국이죠. 그렇죠. 레이팅 사무국도 IRC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IRC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본거지고
그래서 영연방 배들이 IRC 레이팅 시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ORC는 제일 처음에 그 만들어진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영국으로 이게 이제 옮겼고요. 그리고 ORC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또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빨간 스피네커를 올리고 간 배는 L30이라고 하는 배인데요. 예. 이 배는 그 설계 의도가 그 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두 사람이서 300마일을 가는 경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배였죠. 예. L30 30피트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그 두 사람이서 300 해리를 가는 시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L30 국제 L30 협회는 조금 좀 우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앞서 나왔던 이 저희가 J24와 J70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예. 이제 ORC 종목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채점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뭐 J24와 J70은 들어오면 끝이죠. 예, 맞습니다. J24하고 J70 같은 경우는 출전한 배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이 똑같아지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피니시를 하느냐 그 순서대로 그냥 채점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 이게 배가 똑같고 성능도 똑같기 때문에. 근데 ORC 같은 경우는 배도 전부 다르고 배의 성능도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배들을 평준화 작업을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F1 자동차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경차하고 두 대가 경기를 하게 되면 캐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배가 항상 어느 차가 항상 이길까요? 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F1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대가 만약에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경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빠른 배에다가 핸디캡을 주는 거죠. 예.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ORC 같은 경우에도 빠른 배에게 핸디캡을 줍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배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평준화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레이팅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코스를 좀 길게 오고 가면서 예. 나중에 또 합산된 또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또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경기 만약에 ORC 같은 경우에 한 세 경기를 하겠다. 그러면 각 경기의 결과를 각 팀별로 합산을 해서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게 J70입니다. 그렇죠. 예. 예. J70이고 지금 그 풍상 범주를 하는 걸로 봐서는 풍상에 있는 마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앞에 지금 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팀인지는 지금 확인은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확인이 되는 대로 이제 선수들의 위치나 좀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예. 또 이 중계팀이 또 해상에 나가서 이제 직접 또 중계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나가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사실 경기 전에 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이온 아나운서가 팀 레이디스의 선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또 만나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팀 레이디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한 작년이랑 지금 재작년에 제가 팀 레이디스 만나면 항상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팀 소개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 레이디스고요. 네. 저희 팀은 6번째, 지금 7번째 이순신배에 참가하고 있고 네. 뭐 개별적으로는 참가 횟수가 다르고 예를 들면 처음 온 멤버들도 있고 그렇고요. 네, 오늘 저희가 J24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순신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 배를 네. 바꾸거든요. 혹시 뭘로 바꾸시나요? J70으로 바꾸게 돼서 네.
올해 1등하러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 J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근 2년 동안에는 경기를 못 보다가 이 올해는 치러지더라고요. 우리 그 J24랑 J70의 차이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문적인 질문이니까 답변 그럼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J24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체 길이가 7m 정도 되고 네네. J70은 J24보다 조금 더 작아요. 작고 배가 이제 선수들이 타기에 그러니까 뭐 모누버를 보여주기에 동작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예요. 그리고 훨씬 가볍고 스피드도 빨라서 네. 훨씬 재밌게 탈 수 있는 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크기가 작은 만큼 더 날쌔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몰게 좀 난이도는 뭐가 더 어려워요? J24랑 J70 중에서? 그렇게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 예,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네. 가볍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쩌면 J70이 더 네.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겠죠 뭔가 민감한 반응을 네.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런 네. 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제가 그 사실 인터뷰를 다른 분께 나와주셨지만 오늘 또 이번 대회 처음으로 이제 참가도 해주셨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좀 참가하게 됐는지 함께 뭉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1회 때 잠시 참석하긴 했는데 예, 그 기억에 이제 이 팀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운이 좋게 이렇게 팀에 합류가 되어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호흡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네 분 평소에는 좀 뭐 하면 즐겨? 우리 요트 아니면은? 만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연습 때만 만나가지고요. 네. 예, 열심히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팀끼리 우리 팀원들끼리 쌓고 싶은 추억 하나 있다면 들어볼까요? 오늘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네. 예 그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네. 예 안전하게 저희가 1등을 하고요. 예. 안전하게 1등 예,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참사가 있었던 만큼 거기에 대한 또 그렇죠. 애도의 뜻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경기 열심히 즐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는 배가 좀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우리 우승을 또 목표로 삼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그 팀 레이디스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제24 클래스에 출전을 하고 있는 팀 레이디스의 선수들과 나눠봤던 인터뷰 장면 확인하셨습니다. 이 팀 레이디스가 국내 유일의 요트 제24 팀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제24 종목도 그렇고 이 남녀 구분이 없는 이제 이번 대회 종목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아무래도 좀 더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을 다 이겨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팀 레이디스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예, 여성들의 그 핸디캡을 안고 예. 남자들과 세일링 경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든 일이거든요. 예. 대단하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적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팀 레이디스는 이순신 장군 배만 놓고 본다면 지난 15회 대회에서는 이 제24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고 14회 대회였습니다. 2년 전 대회에서는 5위 그리고 13회 대회에서는 무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순신 대회에서는 성적이 그러한데 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기에서는 1등까지 한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팀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배도 경기도에다가 두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팀은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 아니면 경기할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조용조용하게 배를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예. 예,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조용조용하게 하는데 그 얼마나 배 위에서 이제 시끄럽냐 조용하냐 그걸 가지고도 이 팀의 실력을 사실 판가름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조용한 팀일수록 잘 타는 팀입니다. 야, 말하지 않아도 이제 맞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시끄러운 팀은 뭔가 배에 문제가 있다. 좀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잠깐 그 화면에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배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이었고 예. 저희가 사실 이 ORC 종목 이제 선수들이 좀 멀리 나가는 이 코스를 또 촬영하기 위해서 비진도에도 지금 촬영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너무 멀리서 찍어서 어느 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운데쯤에 있는 파란색 스피네커를 사용하는 배는 아마 IDDEC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팀은 지금 팀 창원이네요. 예. 팀 창원 배이고요.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아마 출전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ORC2 클래스에 예, 속해 ORC2 있는 팀 클래스입니다. 창원. 예. 예. 이 팀 선수들- 창원 배인데 지금 스핀을 펴고 가고 있는데 살짝씩 스핀을 깨지면서 트림도 뭐 그런 대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스피네커의 바람을 또 완벽하게 받아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좀 눈에 보기에도 이 부분들이 좀 흔들리는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피네커의 리치 부분이 살짝 말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러프 부분이 살짝 말릴 정도로 트림을 하는 게 스핀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온다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늘 경기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속 6m 정도, 6m/s 정도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예. 선수들이 나가 있는 저 해상 한 가운데쯤에서는 바람 상황이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주위의 섬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람이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이 육지 안쪽보다는 음. 바다로 나갈수록 바람이 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세일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저희가 예. 말씀드린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좀 이용하기 위한 스피네커가 있고 메인 세일과 집 세일이 있어요. 예. 예. 메인 세일 같은 경우는 보통 마스트에다가 장착을 하는 세일을 메인 세일이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이제 집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은 헤드 세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배의 선수 헤드 머리 쪽에 있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헤드 세일이라고 하는데 예. 헤드 세일 중에서 작은 세일, 제일 작은 세일을 집 세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집 세일 헤드 세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뭐 J24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 세일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J24에서 사용하는 그 헤드 세일은 제노아라고 부르는 세일이거든요. 예. 집 세일은 이제 헤드 세일 중에서 작은 거, 그걸 집 세일이라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J2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노아라고 하는 헤드 세일을 사용하는데 예. 배의 추진력은 헤드 세일에서 다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메인 세일은 헤드 세일에서 나오는 그 힘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메인 세일 트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앞쪽 선수 쪽에 달리는 집 세일은 좀 방향을 좀 결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예. 이제 메인 세일이 좀 추진력을 위한 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배를 추진시키는 거는 앞쪽에 있는 제노아나 집 세일이죠. 집 세일. 예. 그래서 보통 J24 같은 경우도 헤드 세일을 상당히 큰 걸 가져옵니다. 거기서 힘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배의 포인팅,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에 가까이 붙이느냐, 살짝 떨어뜨릴 거냐, 올라갈 거냐, 그걸 메인 트림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어느 세일을 갖다 써야 될지, 메인 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헤드 세일을 어떻게 트림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작전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예.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약하다 하면 집 세일을 내리고 바로 제노아 세일을 올리고요. 예. 바람이 세진다 하면 이제 제노아 세일을 내리고 집 세일을 올리기도 하고 그 메인 세일을 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트림하는 방법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선택들이 참 이 대회 그리고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얼마나 전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를 좀 판가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이는 게 J24 같거든요. 예. 바우남바가 확인이 되면 어느 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배인지 잘 확인하기가 좀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싱가폴 배입니다. 예. 이 싱가폴 배인데 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 이 팀이 지금 싱가폴 요트 협회의 그 임원이 지금 스키퍼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 그리고 이 팀은 싱가폴 J24 싱가폴 내셔널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제 J24 싱가폴 선수권 대회죠. 예. 거기에서 2등을 한 배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제적인 명성을 이미 얻어놨던 이 요트의 장면이었는데. 예,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나라지만 그렇죠. 예. 사실 싱가포르이 세일링 상당히 잘합니다. 아. 제24 월드 챔피언십 같은데 그 싱가포르 참가하는 팀은 보통 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구는 작지만 예. 배는 잘 타는 사실 강국이죠. 그렇죠. 싱가포르 아시아 쪽에서는 강국입니다. 자, 지금도 잠시 화면에 보여졌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도 지금 그 네. 제24 사랑해와 썸머 산타로 예, 확인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간배가 썸머 산타고요. 예. 뒤쪽에 간배가 사랑해인데 썸머 산타가 사실은 제24부 이쪽에서는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저 싱가포르 팀과 싱가포르 팀 그다음에 썸머 산타 그리고 방금 뒤 썸머 산타 뒤를 쫓았던 사랑의 팀이 어떻게 경합을 벌일지 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바로 J24와 J70 이 클래스의 선수들이 오고 가게 되는 코스인데요. 예, 이 코스의 생김새가 좀 특이합니다. 예. 예. 지금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이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1번 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풍상 마크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2번이 이제 풍하 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1번을 갔다가 2번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1번으로 올라가서 2번으로 내려오면서 피니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요. 왕복 두 바퀴를 예, 수행하게 왕복 두 됩니다. 바퀴가 되고 예. 이제 편도로 치면 이제 4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렉이 예. 4개다 예.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J70 같은 경우는 J24보다 조금 빠른 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왕복 3바퀴를 지금 그렇죠. 돌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경기 코스 모양이 꼭 소세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세지 코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풍상 풍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잠시 앞전에 보였던 이 J24와 J70의 선수들은 지금 이 코스를 각각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작년 저희가 잠시 봤던 이 썸머 산타도 사실은 상당히 이 J24 코스에서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팀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썸머 산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으로 3번, 4번 정도 지금 월드 챔피언십에 계속 J24 월드 챔피언십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J24에서도 뭐 랭킹전이 있다, 포인트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예. 1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썸머 산타 팀은 경상대 요트부 출신들입니다. 예. 통영이 이제 그 기반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홈포트죠. 예. 썸머 산타 홈포트가 이제 통영이고요. 여기가 자기들 집안입니다. 음. 그래서 이쪽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렇죠. 팀이라고 예. 보셔도 되고요. 그런 아주- 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도 전부 이제 젊은 이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예. 아주 기량이 좋은 팀입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썸머 산타의 류창수 스키퍼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 이곳 통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캠핑을 하는 그 쪽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섬은 어떤 음식이 맛있다. 좀 이런 있죠.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썸머 산타 팀은 사실 배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제24를 가지고 있고요. 음. 나머지 하나는 코럼 27이라고 해서 27피트 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팀은 주말에 배를 타고 뭐 대매물도에 가서 캠핑을 하고 놀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섬에 가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오기도 하고 뭐 놀러도 자주 가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참이 그런 재미 그리고 바람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예. 또 이렇게 밝혔던 예. 이 썸머 산타의 류창수 스키퍼였습니다. 예. 배들이 지금 조금 전 그림 같은 경우는 스피네커가 안 보였던 거 보니까 예. 바람이 바뀌었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반환점을 아직 돌지는 시간상으로 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바람이 조금 뭐 바뀌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스피네커를 펼치느냐 아니느냐로
예. 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일을 올렸는지 그리고 이 세일 트림을 하는 게 어떻게 트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좀 추측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브로드리치라고 해서 예. 90도와 180도 사이 어디 정도 한 130도 정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바람을 등지고 한 45도 정도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바람을 생각이. 등지고 한 45도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코스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지금 주위에 예, 지금 제법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이 지금 어떤 섬일지는 글쎄요. 화면상으로 모든 거를 좀 파악하기는 쉽지가 예, 않군요. 화면상으로 예. 모든 걸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이게 마크가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마크가 앞에 있어서 지금 배들이 마크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될 때 선수들이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규칙을 알고 요트 경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예. 뭐 축구에도 규칙이 있고, 그렇죠. 뭐 그렇듯이 야구, 축구 모두 경기를 하는 규칙이 있듯이 세일링이라는 이 요트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 규칙을 알면 이제 이 작전을 좀 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축구에서 옵사이드 작전을 쓰듯이 스텝을 쓰듯이. 예, 예. 요트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마크를 돌 때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그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던 팀이 갑자기 마크를 돌면서 앞쪽으로 쑥 빠지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크를 도는 규칙을 이제 잘 알면 상당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네요. 특히나 이제 J24나 J70처럼 피니시 순서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는 종목은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ORC 같은 경우는 배들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출발을 시키면 마크에서 배들이 한 대씩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J24나 J70 같은 이제 원 디자인 배들 같은 경우는 배의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예. 스타트하고 배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마크에서 다 몰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교통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마크를 돌 때 이제 나한테 이제 우선권이 있냐, 예. 이제 아니면 상대방에게 우선권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한테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제 항의라는 걸 하게 되죠. 우리 마치 그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판하고 똑같아서 이제 항의를 규칙 위반한 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재판소로 이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판사들 그러니까 심판이죠. 예. 심판들한테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심판들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규칙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실격이 될 예, 그 경기에서 이제 꼴찌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이제 조심해야 보니 됩니다. 선수들이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접촉 이 부분을 가장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 경기를 위해서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기 규칙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는 예. 배들끼리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규칙에서도 가장 심하게 보는 것이 이제 배들끼리 부딪히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배들이
ORC2인 것 같습니다. 예, 그 ORC. 정도의 규모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앞에 지금 방금 봤던 배 스핀을 보아하니 바람이 제법 센 걸로 지금 예. 보입니다. 예, 바람이 지금 제법 센 걸로 보이고. 저희가 지금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통영 해양 스포츠 센터 쪽은 바람이 거의 뭐 불지 않는 정도인데. 예,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바람이 지금 한 5노트, 6노트가 예. 2, 3m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해상 밖에서는 지금 바람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적당한 이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배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레이시아 팀으로 보입니다. 예. 예, 말레이시아 팀으로 보이고. 예. 지금 이 KSA UMT로 보여지는데요. 예. 바우남바 11번 KSA UMT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배가 지금 피니시를 했는지 지금 확인을 좀 예. 예. 그러면 지금 예, 그 들어온 피니시를 한 것으로 걸로 확인이 보입니다. 되고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몇 번째로 이제 피니시를 했는지는 예,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 RC정에서 어떤 깃발이 올라갔는지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KSA UMT의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예. 지금 보이는 배는 저기 ORC2의 폴라리스라는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우남바 33번이고요. 예. 목포에서 여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철 스키퍼가 이 예. 폴라리스를 현재 이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 GPA가 레이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참가한 ORC 클래스의 어느 선박보다도 이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예. 예. 가장 느린 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0기 최대치 맥시멈으로 봤을 때 이 예. 수치가 696.9였습니다. 예. 예. 거의 700에 이제 육박하는 팀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ORC1, ORC1, ORC2 전체 ORC 종목에서 가장 느린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떻게 또 작용될지 또 지켜봐야겠는데요. 폴라리스가 작년 대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ORC2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예. 여수에서 아마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힘을 다 빼서 통영에 오시면 뭐 제대로 좀 힘을 못 쓰시는 건 그렇죠.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요. 저 이제 배들이 또 이 바다를 거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초록색 배는 언니스라는 배인데요. 예. 예, 지금 팀 처용입니다. 예. 팀 처용이고 바우남바 6번이고요. 예. 이 팀은 저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배 이름이 언니스인데 예. 이 언니스라고 배 이름을 정한 이유가 이 팀 처용 팀에도 사실 여자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자 크루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여자 크루 분들께서 자기들끼리 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자기들끼리 연습을 좀 해서 자기들끼리 한번 대회 나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24 배를 하나 마련한 후에 배 이름을 언니스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팀 처용이 사실은 이제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3년 전이었군요. 13회 대회에서는 ORC1에 이제 출전을 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 팀 처용이라는 배가 40피트급 배인데 예.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팀 처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아컵 독도를 가는 코리아컵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배를 가지고 출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24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제24를 가지고 와서 또 하고요. 그렇군요. 각 대회마다 이제 그 좀 매력이 좀 살짝씩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나가고 이제 그런 시원한 맛이 좀 있으면 제24 같은 원디자인 배들은 이제 마크에서 몸싸움을 하고 이제 작전을 세우고 하는 그런 또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재미도 좀 있고요. 예. 다양한 재미를 좀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24가 요트에 입문하는 이 초심자에게는 가장 또 선호되는 배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제24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0년대에 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 배가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J70이라는 이제 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J24를 타시던 분들이 대거 J70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트렌드가 옮겨갔군요. 예, 옮겨갔었죠. 그리고 J70 협회하고 J24 협회는 사실 이가 형제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를 타시던 분들이 70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두 배 모두 J70, J24 모두 그 미국에 있는 J보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배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 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J70이 이제 J24보다 훨씬 이제 빨리 가는 배고요. 예. 활주라는 게 또 가능한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셀 때 뭐 한 15노트, 17노트, 20노트 이렇게 불 때 그때 사실 J70의 이제 본격적인 기량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규칙도 이제 살짝 좀 다르게 적용하는 예. 그런 클래스입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J24나 J70의 선수들은 또 물론 이제 J70이 한 바퀴를 더 돌긴 합니다만 왕복 3바퀴 정도로 짧은 코스가 이제 끝이 나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지켜볼 부분들은 ORC 클래스의 선수들의 경기도 좀 더 심도 깊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멀리서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 도체 상황을 보면 예. 그 부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 배는 지금 코드 제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헤드 세일 중에서도 또 코드 제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숫자 0입니다. 코드 0 해가지고 그래서 코드 0, 1, 2, 3, 4, 5 해서 6종류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코드 제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드 제로는 약한 바람에 바람이 약할 때 이제 풍상을 간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이제 전용 세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이 바람 세기를 좀 생각해봤을 때는 어떤 선택으로 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바람이 좀 세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코드 제로를 이제 가지고 풍상 범주를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우리 팀의 기량이 스피네커를 사용하기에 우리 팀들의 기량이 좀 모자란다 할 때는 좀 수월한 코드 제로를 사용을 해서 풍화 범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키라 팀이 지금 역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참 고요해 보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주하지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예, 비키라 팀인데 지금 그러니까 풍하 마크로 갈 때는 아까 스피네커를 펴고 내려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피네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세일하고 메인 세일만 가지고 지금 역주를 하고 있는데 범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풍화 마크를 돈 것 같습니다. 풍화 마크를 돌고 다시 저희들이 있는 이제 스타트 쪽으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앞서가는 흐름이었던 비키라였는데요. 역시나 그 기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키라하고 딘소가 이제 성능이 좀 비슷한데 속도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비키라가 여기 있으면 사실 딘소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딘소가 바로 옆에 있어야지 이게서 이제 서로 경쟁이 되는데 비키라 옆에 사실 지금 딘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딘소가 비키라를 잡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가 좀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조금 느린 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뭐 IDDC라든지 그 다음에 평택 엔젤스라든지 그런 배는 비키라보다 속도가 느린 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뒤에 있겠죠. 근데 그 배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비키라하고 지금 1등 경쟁을 대충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키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엔젤스라든지 이런 뒤쪽에 있는 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비키라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최종적으로는 모든 거를 또 따져봤을 때 또 순위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키라가 피니시를 했다 하더라도
평택 엔젤스나 IDDC라든가 다른 배들이 어떻게 피니시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차를 벌렸냐 그걸 가지고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키라 팀은 사실 작전을 전략을 좀 짜는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피니시를 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팀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하면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려가지고 상대방이 피니시하는 시간을 자기들도 재죠. 그리고 우리가 저 팀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아니면 우리가 졌다 하는 걸 바로 지금 판별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배에서 벌써 작년까지 5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비키라의 선수들이었고요. 예. 비키라는 참 이 김태정 스키퍼가 물론 이 호흡이 척척 맞게 되는 이 과정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 그럼에도 지금 오늘 이번 대회에서나 역시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키라 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하는 부산 슈퍼컵에서도 예. 우승을 좀 한 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비키라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팀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소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윈드워드, 지금 이번 대회도 나오고 있는 윈드워드 그렇죠.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경쟁이 됐었고요. 예. 특히 비키라 팀의 러닝메이트로 아주 그 1, 2위를 서로 막 다투었던 팀들이 뭐 소닉 팀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수에 있는 뭐 빅애플이라든지 예. 이런 팀들이었습니다. 부산 슈퍼컵 때 한 번은 그 소닉이 빅애플한테 0.1초 차이로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군요. 예, 0.1초 예. 차이로 빅애플이 2등을 하고 소닉이 1등을 한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참 그런 분초를 다투는 순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육상 경기를 보면 좀 흔히 있고 예. 레이싱 경기도 그런데 예. 이 요트도 그만큼 치열하게 또 순위 경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런 ORC나 IRC 같은 레이팅 시합에서는 우리가 이 코스를 뭐 몇 분 만에 우리가 피니시를 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레이팅을 적용해서 어떤 시간으로 이제 수정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수정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예. ORC 클래스를 지켜보시는 분들께는 좀 더 알아두면 재밌는 또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기에는 힘들지만 예. 알고 보시면 또 이제 또 새로운 묘미를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저희가 태킹과 자이빙이라는 또 단어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 어쨌거나 이런 모든 단어들이 좀 이 풍하, 풍상, 풍하 이 두 가지에서 좀 비롯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풍상, 풍하라고 일단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풍상은 영어로 업윈드라고 합니다. 예. 업윈드고 이제 풍하는 다운윈드라는 영어가 말을 쓰는데요. 예. 이게 바람풍자의 윗상자입니다. 예. 그리고 풍하는 바람풍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쓰고요. 그래서 풍상은 맞바람을 받고 내가 바람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풍상이고, 풍하는 바람을 등지고 이제 바람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을 씁니다. 풍상, 풍하 하듯이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을 쓰는데 상상을 하시길 산이 하나 있고요. 산 위에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바람을 맞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아니면 산에서 바람을 등지고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풍상 바람을 맞바람을 받고 이제 범주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통 풍상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이 도체의 이 방향 이것들 배 진행 방향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참 세부적으로 나눠 있고 선수들이 이 부분을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순간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보이는 배가 안쪽에 있는 배가 아이디드이신 것 같고요. 예. 바깥쪽에 있는 배가 블랙펄인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이제
예, 저기 IDD는 지금 ORC1에 있고요. 예. 블랙펄은 지금 ORC2에 있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두 배가 지금 블랙펄 같은 경우는 1 노티칼 마일을 지금 한 10분 정도에 끊어야 되는 배거든요. 그 예. 정도 이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배이고, 그다음에 IDD는 한 1 해리를 한 580초 정도에 끊을 수 있는 배인데, 지금 두 배의 그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클래스가 달라서 그렇지, 만약에 클래스가 같았으면 예. IDD이 블랙펄한테 좀 따라잡혔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그렇군요. 좀 생각이 되네요. 예. 현재 ORC2에 참가를 하고 있는 블랙펄과 또 ORC1의 이제 아이디드잇의 예.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블랙펄도 지금 이 2022년도 올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 ORC1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예. 예. 블랙펄 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J24도 많이 탔었습니다. 예. J24도 많이 탔었고 그때 우승도 뭐 몇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량이 있는 팀이죠. 음.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아하. 예, 최근에 이제 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옛날만큼 지금 좀 성적을 못 내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그 팀들도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팀이나 또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예. 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지금 보이는 배가 IDD시네요. 그렇네요. 예. 예. 이제 아이디- ORC1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디드. 예, ID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퍼가 오종열 선수가 스키퍼인데 예. 자기가 만든 배입니다. 이 배가. 예. 그렇군요. 예. 자기가 그리고 만든 이 아이디드잇은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팀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예, 크루들이 지금 외국 선수들이 지금 다 모여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간에 좀 더 의사소통도 뭐 분명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됐을 것이고. 예, 예. 저번 여름에 있었던 남해안 요트 대회에서 그렇죠. IDD이 2위를 했었을 겁니다. 예, 기록했습니다. 1위가 예. 비키라였고 2위가 IDD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예. 게다가 이 ORC1 이 이순신 장군배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3위를 기록했고 2년 전에는 6위를 기록했던 예. 아이디드잇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IDD는 그 오종열 스키퍼 같은 경우는 이수진 대회 1회 대회 때부터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배였는데 예. 그때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했었죠. 예. 참 이 스키퍼로서 물론 뭐 배의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뭐 오래전부터 보여줬던. 예, 맞습니다. 예. 예, 오종열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88 올림픽 때 국가대표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플라잉 더치맨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국가대표를 했었죠. 그렇군요. 예. 예. 예, 이 배는 지금 L3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ORC2에 있는 여근호, 음. 예, 여근호이고요. 그렇군요. 이 배가 이 배는 옵쇼용으로 설계가 된 배입니다. 아, 예, 예. 예. 옵쇼용으로 설계가 된 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리 올림픽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두 사람이서 300 해리를 가는 시합을 위해서 설계가 된 배인데 예. 옵쇼 전용으로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배가 돼가지고 인쇼 경기에서는 조금 좀 괴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번 여름에 있었던 그 코리아컵 독도로 예. 가는 코리아컵에서 독도 갈 때 저 배가 1등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바람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때 여근호가 날아갔었죠. 참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예. 스키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작전도 그렇습니다. 세워야 되고 예. 또 크루들 기량도 높여야 되고 배 물건도 다 챙겨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스키퍼가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참 그만큼 이 팀의 대표자 자리 얼굴을 또 맡고 있는 예. 선수들입니다. 예. 잠시 이제 앞전에는 또 앞으로만의 선수들도 보여줬고요. 예. 앞으로만은 조철호 스키퍼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배가 세 대가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간격이 좀
멀진 않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예. 간격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배가 지금 702 요트 선대가 씁니다. 예. 702 배이고요. 702 배 지금 ORC2에 있는 배고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앞서 있네요. 예. 어제 상당히 앞서 있고 뒤에 배들을 지금 다 따라잡은 것 같은데. 예. 702 요트 팀이 예. 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예, 그 뒤로 예. 이제 두 척의 요트가 뒤따르는 예,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아마 저렇게 계속 가면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 예, 702 뭐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대 배가 지금 예, 같은 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칙에 따라서 예.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네, 음. 상대방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네 해가지고 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렇게 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을 세워서 규칙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너무 붙어 있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 조금의 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상대방 배 위치하고 내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바람을 좀 뺏어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군요. 예, 리바우 전략이라고 있는데 예, 상대방을 약간 괴롭히면서 상대방 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상대방 바람을 살짝 훔쳐오는. 하지만 예. 뭐 일정 허용 범위 내에서는 예. 좀 그런 선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렇죠.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먼 해상에서 지금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 장면인데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높게 띄워서 비진도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실 저희가 이 공중에서도 지금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예, 예. 드론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좀 확보하기 위한 이 방침이었고요. 예. 예. 바다를 가리면서도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예.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계시는 크루들이 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 정말 물 위에서 해상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딘소가 보이네요. 야, 이제 볼 수 있군요. 앞에 있는 배가 딘소로 지금 보이고요. 예. 뒤에 있는 딘소- 배가 평택 엔젤스 같습니다. 예, 딘소 에드워드 스키퍼가 이끌고 있는 딘소가 이제 앞쪽에 그리고 예. 그 뒤에 최명규 스키퍼가 이끌고 있는 평택, 평택 엔젤스 엔젤스입니다. 같습니다. 예. 지금 두 배가 지금 그 속도 성능을 보면 딘소가 상당히 빠른 배거든요. 예. 평택 엔젤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죠. 빠른 배인데 두 대가 같이 가는 거 보니까 이러면 예. 뭐 평택 엔젤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예, 있겠지만 딘소는 일단- 또 아닌데요. 예, 일단 평택 엔젤스는 딘소는 이기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앞에 예. 보셨던 비키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평택 엔젤스도 비키라를 좀 잡는 작전을 가지고 왔을지 어허. 예. 그렇죠. 예. 딘소 배가 아무래도 이제 딘소라는 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키라 배가 지금 배 무게가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딘소는 비키라 배보다 한 5배 정도 무겁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25톤, 27톤 이렇게 되는 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배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예.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무거운 배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거운 배는 바람이 아주 셀 때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도를 뚫고 나간다든지 이런 음.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비키라 같은 경우는 배가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세어버리면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바람에서는 아마 딘소가 자기 배의 역량을 100% 발휘하기에는 바람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예. 약간 좀 불리한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눈에는 지금 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배가 이제 좀 요동칠 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용골, 킬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의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킬이 사실 배를 바로 세우는 힘이죠. 예. 배 전체 무게의 30% 정도가 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배 무게의 3분의 1이 킬 무게고요. 예. 킬 무게가 가장 심했던 배는 한 20년 전에 했던 아메리카스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회죠. 그 배는 배 무게의 80%가 킬 무게입니다. 야. 예, 아메리카스컵 설계하는 친구들은 이야기할 때 예. 우리 배는 아메리카스컵이 끝나면 부러져야지 가장 설계를 잘한 배다. 아. 예, 배 전체 무게의 80%가 킬 무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키를 무겁게 하고 세일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세일이 커지면 배가 추진하는 힘이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키를 무겁게 만들어서 배를 빨리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스컵 같은 경우는 배 전체 무게의 80%를 킬로 보내서 세우는 힘을 세게 하고 예. 대신에 세일을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배가 상당히 빨리 가게 그렇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런 일반적인 배보다 풍상 가는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빠릅니다. 예. 이게 참 이 꼭 무겁다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 가볍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 하는 참 요트 종목입니다. 예, 비율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저희가 지켜보는 ORC 1, 2와 그리고 J24, 70도 있지만 또 1인 종목인 딩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올림픽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그렇죠. 딩기를 가지고 하는 경기죠. 예. 그러니까 1인승 아니면 1인 2인승 정도 해서 이런 배들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거운 킬 같은 게 없습니다. 예. 없고 이제 1인승, 2인승에서 배가 이제 조그만 거고요. 그래서 올림픽은 한 1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이제 킬이 없는 그 1인승, 2인승 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대 정도가 이제 배는 좀 작지만 예. 킬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자 2인승이거든요. 스타 클래스라고 하는데 예. 그 배가 이제 킬보트로 사실 분류는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2020년도에 열리기로 했었던 이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작년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예. 당시에 이제 남자 레이저급에서 하지민 선수가 또 활약했던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민 선수는 사실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맹주죠. 그렇죠. 그리고 저번 올림픽에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예, 맞습니다. 메달 레이스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 예. 메달 레이스라고 하면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메달 레이스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7위를 했었죠. 예. 그리고 하지민 선수는 올림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번, 예. 5번 정도 이제 올림픽에 계속 출전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성적이 점점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면 7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지민 선수가 봄에 있었던 부산 슈퍼컵 때 그때 이제 큰 배를 몰고 한번 시합을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예. 아, 비키라 모습이네요. 지금 보여지는 배가 비키라인데요. 배가 좀 좌현으로 기울자 우현 쪽에 이제 그 선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예, 선수들이 앉아가지고 배를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예. 배를 트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냥 뭐 앉아서 쉰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 예. 이 작업이 예. 고도의 이 힘이 또 필요하고 긴장감이 필요한 또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저게 지금 뒤쪽에서 봐서 그렇지. 예. 만약에 반대쪽에서 앞쪽에서 봤었으면 아마 그렇죠. 선수들 팔다리 다 들고 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약간은 좀 좌연 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팀 예. 차원의 모습입니다. 예, 배가 지금 좌연으로 기울어 있고요. 예. 바람은 지금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배는 보통 이제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왼쪽을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이 오른쪽으로 이제 스타보드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배가 스타보드 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비키라 같은 경우는 바람이 왼쪽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포트 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타보드 택에 있는 배하고 포트 택에 있는 배가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포트 택에 있는 배가 스타보드 택에 있는 배를 무조건 비켜줘야 됩니다. 아, 네네. 예, 그게 이제 규칙 10조거든요. 예. 규칙 10조인데 만약에 포트 택에 있는 배가 자리를 안 비켜줬어요. 예. 스타보드 택에 있는 배를 안 비켜줬어요. 그러면 스타보드 택에 있는 배는 나중에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포트 택에 있는 배가 실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예. 이제는 또 이 비키라의 선박이 우연적으로 또 틀어지기도 하고요. 예, 지금 포트 택에 있는, 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지금 포트 택에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스타보드 택에 있었는데, 그렇죠. 예, 고세에 태킹이라는 것을 했네요. 급변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뭐 이제 이 배 탑승에 있는 뭐 바우맨과 트리머 할 것 없이 모두 이 상황에 대처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비키라 팀은 태킹 자이빙 할 때 손발이 참 잘 맞는 팀으로 잘 돼 있죠. 예. 일단은 뭐 앞쪽에는 이 비키라의 앞쪽에는 그 어느 이 요트도 보여지지 않고 예, 있고요. 뭐 워낙 지금 ORC 종목에서는 가장 빠른 배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 배 앞에 없어야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 앞에 만약에 다른 배가 있다고 하면 사실 비키라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등수가 저 밑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장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예. 배이고 예. 이제 그만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팀마다 기준치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정면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매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허리가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 예. 매달려 가지고 지금 다들 상체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상당히 중심을 좌현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 이런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뭐 거의 용골이 또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일단은 지금 배가 좀 뒤집히고 있습니다. 예, 저 정도면 한 25도, 한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25도 정도 기울어졌겠네요. 예. 배가. 예. 바람이 좀 제법 있다는 소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일단 뭐 나아가는 데는 일단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때는 아직까지는 바람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해상에서 이제 파도가 깨지죠. 파도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파도 위에가 말려가지고 파도가 깨지는 그 뭐 백파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그 바람이 보통 15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해상 상황을 보면 파도를 가지고 지금 바람이 세다 안 세다 하는 걸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비키라의 상황을 좀 예. 익혀봤고요. 예. 이제 각자마다 이제 생각들이 있고 어느 각도로 바람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코스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있는 배는 상당히 배가 기울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배보다 왼쪽에 있는 배가 좀 더 기울어졌는데 예, 아마 왼쪽 코스가 바람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섬이 비진도 같습니다. 예, 비진도 같은데 비진도인지 오곡도인지 이 지금 섬은 오곡도이거든요. 예, 오곡도를 지금 왼쪽에 두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희들이 있는 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다른 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비키라 팀하고는 크루들이 앉아 있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예, 그렇네요. 예. 비키라 팀은 상체를 숙여 가지고 쯧은 배를 좀 세워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팀은 어느 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키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의 차이를 그런 또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4들이네요. 예, 예, 성능이 이제 속도 성능이 다들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모여 있고요. 스핀을 펴 가지고 지금 풍화 마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한 척은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나름의 고군분투를 펼치고 있는 예. 제24 클래스의 선수들의 모습도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9개 팀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좀 물론 9개 팀 전체는 아니었지만 거의 뭐 5개에서 6개 정도 팀 정도가 한 화면에 들어왔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 디자인 시합 같은 경우는 뭐 1, 2초 차이 가지고 등수가 갈려버리니까 예. 등수가 달라지니까 뭐 심한 팀 같은 경우는 숨도 쉬지 말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이 스피네커의 모습보다는 예. 네, 코드 제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네요. 예, 코드 제로인 것 같고요. 예. 배는 아마 저기 팀 용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비슷한 배가 2대가 있는데 예. 예, 2대가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 용인 아니면 에드 아스트라 예, 2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세일람바가 181번인 걸로 봤을 때 그렇군요. 팀 자, 아스트라는 아닌 것 예. 에드 아스트라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우 넘버를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좀 확인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팀은 예. 지금 저희가 또 이 지켜보는 이 장면들 외에도 좀 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한테는 좀 더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임영은 아나운서가 나가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여은입니다. 와, 진짜 제가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을 요트 경기로서 만나뵐 때 이렇게 바다 위에서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그 바람이 좀 괴롭혔지 이 좀 추운 날씨와 좀 이게 파도나 이게 물이 저를 괴롭힌 적은 없었는데 확실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번에 날씨는 좀 따뜻하지만 그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기에는 아주 좋은 적합한 날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세상에나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바다 한가운데 나와서 우리 요트 경기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그 ORC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우리 ORC 클래스 그 큰 요트들이 아주 멋있게 바로바로 출발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또 우리 ORC 원투 클래스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요. 작년까지 또 우승을 거두면서 우리 이제 6연패를 누리고 있는 우리 비키라가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또 이번에 평택 엔젤스랑 또 에이스 팀이 워낙에 출발부터가 너무 매끄럽게 좋았어가지고 계속 우리 이제 모트를 또 몰아주시는 우리 코치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비키라가 우승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비키라는 비키란가 봅니다. 역시 그 딱 전환 좀 덜자마자는 계속해서 지금 1등으로 선두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그 가을 하면은 계속 어딘가에 또 놀러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럴 마음이 좀 많이 드실 텐데요. 확실히 저는 지금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입이 얼고 좀 추운 날씨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육지에서 올라가 있으면은 아주 기분 좋게 딱 시원한 정도 이제 바람바람이 좀 느껴지고 그다음 우리 따스하게 이렇게 비춰온 햇살도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곳 통영까지 놀러 오셔서 저희와 함께 또 즐겨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중계방송을 보내드리는 동안 아주 알찬 이벤트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중계방송과 함께 이벤트 참여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정말 뭐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우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오늘 11월 날씨가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닷가라는 이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 상당히 추운 가운데 임영원 아나운서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16회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일단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1부 소식은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2부 경기 일정으로 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통영
해양 스포츠 센터에 나와 있었고요. 이준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종빈, 임영훈 아나운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